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은요, 110쪽입니다. 3단원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신이 겪은 일을 실감나게 말하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겪은 일 가운데에서 재미있었던 일 뭐가 있을까요? 여기 1번을 같이 볼까요? 자신이 겪은 일 가운데에서 재미있었던 일을 떠올려 봅시다. 그랬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요, 이 장면은요, 친구들이 역할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친구들끼리 역할극을 해봤는데 재밌었대요. 다음으로 이 장면은요, 가족과 함께 경주에 놀러 갔던 일인데요. 네, 이렇게 가족과 함께 어디에 놀러 갔던 일도 참 재밌었겠죠? 그리고 이 장면은 무엇일까요? 네,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았던 일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재미있었던 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각자 한번 떠올려 보길 바라고요. 2번 넘어갈게요. 재밌었던 일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정해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네, 여러분들 다 떠올려 봤죠? 그러면은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요. 먼저 교과서 같이 볼게요. 친구들과 수영장에 갔을 때 정말 신났어. 네, 그래요. 수영장에 갔던 일 좋았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학예회를 할 때 재미있었어. 네, 이런 것도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고요. 방학 때 할머니 댁에 다녀온 일이 생각나. 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거리가 되겠죠. 또 어떤 일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축구를 했는데 내가 골을 넣었다면은요. 정말 기분이 좋았겠죠. 네, 한번 적어볼까요? 네, 이렇게 우리가 재미있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았는데요. 이렇게 경험을 떠올릴 때 조금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자면은요. 친구들과 혹은 가족들과 각자 재미있었던 경험을 말해보는 활동입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각자 재미있었던 경험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그 경험들을요, 친구들끼리 혹은 가족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야기를 할 때는요, 손가락을요, 쫙 펴놓고 시작을 합니다. 손을 들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시작을 할 건데요. 먼저 예를 들어 맨 처음 이야기하는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나는 올해 수영장에 가본 적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손가락을 하나 접습니다. 그러면은요, 다른 친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과 같은 경험이 있다면 손가락을 접을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말하는 친구가 또 이야기를 하죠. 나는 동생이랑 어디 어디에 갔다 온 적이 있어. 그러면은요, 다른 친구들 중에서 그것과 같은 경험이 있는 친구는 손가락을 또 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몇 번 쫙 돌아가다가 미리 정해진 수만큼, 예를 들어 5개, 5손가락 다 접은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경험을 이야기할 때 친구들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손가락을 접고 다른 친구들은 손가락을 못 접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해보면 좋겠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랑 혹은 가족들이랑 꼭 해보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111쪽입니다. 111쪽입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실감나게 말해봅시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재미있었던 일을 생각해 봤죠. 그러면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는 일이 남았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떤 일을 들려주고 싶나요? 네,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들려주고 싶은 일을 한번 적어보고요. 다음으로 그 겪은 일을 정리해 봅니다. 겪은 일을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누구와 겪었는지, 언제 어디에서 겪었는지, 무엇을 겪었는지 이렇게 한번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보고요. 말할 내용을 여기에다가 간략하게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이때 생각해야 될 거는요. 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생각하고 적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친구들이니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친구들이니까요, 겪었던 일을 자세하게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겪었던 일을 자세하게 들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친구들이니까요. 친구들이 흥미있어 할 만한 내용, 들려주면 좋겠죠. 네, 그러면은요, 우리 111쪽을요,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멈추고요. 이 111쪽을 한번 해보고 나서 다시 만나요. 네, 111쪽. 여러분들 다 해봤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적어본 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로 어떤 일을 들려주고 싶나요? 딸기 농장에 다녀온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딸기 농장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한번 정리한 거 볼게요. 먼저 누구와 다녀왔냐면 엄마, 아빠, 동생 이렇게 다녀왔고요.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면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고요. 딸기 농장에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했냐면요. 딸기 따기도 했고요. 딸기잼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말할 내용도 적어보았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읽어볼게요. 지난 주말에 가족과 함께 딸기 농장에 다녀왔어. 그곳은 딸기가 자라는 모습을 관찰할 수도 있고 딸기를 직접 따먹어 볼 수도 있는 곳이야. 빨갛게 익은 딸기를 보니 정말 먹음직했어. 딸기 따기를 한 후에는 맛도 보고 딸기잼도 만들었는데 정말 재미있고 신났어. 특히 직접 딴 후에 먹어본 딸기는 꿀맛 같았단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체험해 보길 추천할게.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할 말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겪은 일을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할 말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요, 할 말 정리할 때요, 말할 내용 정리할 때요, 조금 더 자세하게 겪은 일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친구한테 할 이야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존댓말은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 우선 표정입니다. 어떤 표정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신나는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신나는 표정 혹은 밝은 표정. 이런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몸짓은요. 내가 체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과 관련된 몸짓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딸기 따기나 딸기잼 만들기 설명할 때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몸짓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하면 이렇게 몸짓도 활용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투입니다.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거니까요. 친근한 말투 어떨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12쪽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실감나게 말해보세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실감나게 말해보는 활동 꼭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주의해야 할 점을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친구나 동생에게 말할 때나 어른들께 말씀드릴 때에는 다르게 표현해야 해요. 네, 그쵸. 여러분들, 친구나 동생에게 말할 때는 친근한 말투, 반말도 써도 되는데요. 그런데 어른들께 말씀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존댓말 꼭 써야 되죠. 그리고 조금 예의 있는 말투 쓰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고요. 다음으로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로 실감나게 표현하면 듣는 사람도 그 일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생생하게, 실감나게 겪은 일을 잘 말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4번입니다. 누가 어느 부분을 실감나게 표현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여러분들 이거는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 후에 여기에다가 친구 이름을 적고요. 실감나게 표현한 부분이 어느 장면인지 어느 부분인지를 적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적어볼까요? 친구 이름 땡땡땡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딸기 체험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면은요. 농장에서 딸기를 따고 잼을 만든 일. 이렇게 친구가 이야기했던 일 중에서 실감나는 부분을 한번 적어보고요. 어떻게 실감이 나는지 한번 적어보면 좋겠죠. 네, 이렇게 친구들이 이야기한 부분 중에서요. 어떠한 부분이 재밌었는지를 적고요. 어떠한 부분이 실감났는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농장에서 딸기를 따고 잼을 만든 일. 이 부분이 재밌었고요. 실감나는 표정과 몸짓으로 이야기에 흥미로웠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어요. 네, 여러분들도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다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실감나는지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 활동 꼭 해보길 바라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113쪽입니다. 이번 단원을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되돌아보기 같이 볼게요.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한번 같이 볼까요?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여러분들 잘 해봤다면은 두 동그라미 해주세요. 듣는 사람을 고려해 말할 수 있나요? 네,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말할 내용을 쉽게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존댓말을 써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지켰나요? 그러면 두 동그라미. 그리고 읽는 사람을 고려해 생각을 쓸 수 있나요? 네, 이것도 잘 해보았다면 두 동그라미. 마지막으로 자신이 겪은 일을 실감나게 말할 수 있나요? 이 활동도 여러분들 잘 해보았다면 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도 한번 볼게요. 생활 속으로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경우가 많을 텐데요. 어떠한 말하기 상황이 있을까요? 한번 같이 볼게요. 내가 본 영화의 내용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 네, 이런 경우 있겠죠, 다들. 이럴 때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릴 때, 네,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겠죠. 그럴 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잘 생각을 해보고요. 또 어떤 경우 있을까요? 네, 우리가 친구들 앞에서 다양한 말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래 희망을 발표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각각의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잘 사용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오늘은 여기에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요, 114쪽입니다. 4단원이네요. 일에 대한 의견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